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호사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할 정성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게 실험에 들어온 여러분 상부들하고 환영을 합니다. 금방 모호설 주제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왜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중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89년도는 제가 들어온 입사년도고요. 그 다음에 2004년은 제가 입국을 승리하는 날짜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2014년, 그리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이 부서가 나름대로 힘든 부서라고 생각해서 색깔을 칠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부서에 근무하게 되실 텐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진 어떤가요? 지금하고 똑같은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무원증 이제 만들 텐데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분증에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인사카드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이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자격하고 면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딴 자격증이거든요. 예, 주경야도.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심리상담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가자격증은 2013년도 문화관광부 장관, 그 다음에青少年 지도사회도 국토문화부 장관, 그 다음에 최근에 딴 일반 행정사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격증을 갖춰놓은 거죠. 여러분도 주경야도 하는 심정으로 일은 당연히 잘 해야겠고 이렇게 과외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자격증 이렇게 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 학년과 병력인데요. 학교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무원 생활 중에 다녔던 학교이고요. 관심이 많아서 이제 PR 광고를 전공했습니다. 제 병력상인데요. 86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때 이미 철원에서 백골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88년도 하사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제가 했고요. 제가 직접 게임을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하고 88 서울올림픽 당시에 전방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오른쪽에 홀더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갈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공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생활 곧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 문서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의 정의, 기능, 그 다음에 문서,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잠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인데요. 이제 발령을 받아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공무원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등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청년. 네? 청년. 청년. 아, 청년. 네, 아우, 굉장히 중요하죠. 김영남 그 대법관께서 퇴직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청년인데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실제를 안 들어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0만 이상 받지 못하고, 결혼할 때 부조금도 5만 원밖에 못하고, 뭐 꽃도 못 갖다 주고, 뭐 아실 겁니다. 그런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에서, 뭐죠? 새우젓을 얻어먹을 정도로
웃음이 필요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이제 사회 초년이라고 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에서 새우젓을 얻어먹을 정도로 웃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학. 예.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들어오기 전에 읽은 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토요일에 제아벌 뭐 이런 있을 텐데요. 시간을 쪼개서 잠을 줄여서라도 책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예. 제가 아는 게 많죠. 예. 그래도 여러분 겸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주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시민일 텐데요. 그분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수용의 상태가 돼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만이 공무원 첫걸음을 잘 끝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증명. 예. 우승에서도 들키지 마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배울 목차입니다. 정의, 조건, 어떤 게 필요하나, 기능, 그리고 실제로 접속해야 될 온나라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 기한, 그 다음에 보고서에 10가지 틀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유형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시에를 만들어 놓은 보고서 편, 내용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문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문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드백이 없으면 설명하는데. 공문,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예. 공문서. 자, 시험시 또는 시험시청 또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 직무상 업무와 관련된 일 말고 자기가 그 맡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 그 다음에 또는 시행된 문서, 그걸 시행문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외부에서 나한테, 내가 담당자인 나한테 시청으로 내 담당자에게 접수된 문서를 일컬어서 공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니까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문서와 공문서 아니면 구분할 줄 모르는 시험시 공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문서. 다음번에 어떤 강사가 누가 물어보면 공문서가 뭐라고 본다면 이 정도는 대답해줘야 제가 교육하는 보람이 있죠.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공문서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이 공문서가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이죠. 다른 데서 만드는 건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권한이 가진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또는 시행이 되지 않는 문서, 쓰잘데기 없는 문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 법 테두리에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보고서가 또는 공문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묻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설명합니다. 자,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그 공문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문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잘못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문서 가지고 뭐 좀 표현을 드리자면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자기 그렇겠죠. 저도 이거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보고서 발표하려고 공부하면서 저도 이런 내용을 이제 뜻을 알게 되고 실제로 30년 넘게 했는데도 실제로 이런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를 해온 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순간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요성인데요. 자, 이렇게 뭐 정의도 받고 조건도 받고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그만큼 정리했는데 문서로 뭐뭐 해? 문서로 뭐뭐 해? 가로 한번 치보시죠. 가로를 대답을 좀 해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육장에 나와 있는 것도 공문에서 실제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공문에서 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하시고 공무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서의 기능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기록하고 또 그걸 구체화시켜서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죠. 말로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해야 될 게 아니죠. 물론 구두로 협의하고 하는 게 있지만 의사를 전달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공문서도 남겨야 됩니다. 전달이죠. 보존이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전자화한 형태나 문서 파일이나 또는 다른 사진이나 도면이나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존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런 것들 인포메이션이죠. 서로 정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협업입니다. 협업. 이런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학과와 같이 연결돼서 진행을 해야 되죠. 시장이 모든 최종 책임자이지만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가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협조받아서 제가 여기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교육을 진행해서 여러과의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행정가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게 공문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답을 쓰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난감하죠? 누구에게 쓸까요? 이 보고서를 누구한테 쓸까요? 나 혼자 그냥 일기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쓰는 건데 이 보고서를 써야 돼요.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요? 담당자분죠. 자, 보고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고민을 하고 보고서에 녹아서 끝날 때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를 하려면 원나라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전 시간에 원나라 시스템에 충분히 교육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요. 세월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하면 원나라는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언어하면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더 확대를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처리할 기한, 문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문서 기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도 있고,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신자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받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초안입니다. 초안. 이제 이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플로우 차트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타겟. 목표가 있죠? 목표에서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실제로 보고서 작성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야겠죠? 이 흐름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도 조금 이렇게 조정이 덜 되거나 자세히 이해를 못했거나 이런 걸 담아내지 못할 때 이 보고는 정확한 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이해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후속 조치. 후속 조치입니다. 타이밍이 놓치면 안 됩니다. 주제는 잘 이제 설정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되고 초안 작성해서 제대로.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좀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빨대기와 빨대를
써놓았는데 제가 이 무슨 얘기 하려고 써놓았을까요? 혹시 아무렇게나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깔때기는 왜 썼을까요, 제가? 빨대는 왜 썼을까요? 예. 얘기해주세요. 예. 깔때기는 물을 담는 것입니다. 뭐 곡물도 담기도 하고, 뭐 다른 담는데 보통 물을 담아서 한 번에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깔때기라고 하죠. 빨대는 찝어서 어떤 음식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게 빨대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빨대, 네. 여러분, 제가 이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깔때기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대가 말고 깔때기. 모아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라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또 묻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용사가 미용실 가서 미용사가 감기 줄 때 어디부터 감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정수기, 목덜미, 머리, 여러 사례가 있겠죠. 누구부터 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인데 보도자는 별도로 이제 모내를 하고 보통 10가지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통 검토 보고서,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 보고서, 계획 따라 계획 보고서, 그 다음에 메모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언론을 접하는 문서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추진 계획, 보통 사업 추진 계획 보고서. 실제로 이제 보고서 표준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험지 보고서 표준입니다. 표준. 자, 코로나가 지금 많이 나고 있죠. 6개월, 12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해가지고 그런 예방을 위해서 동네에서 활동하는 보고서의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 개요, 정치인의 협조사.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에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손을 봐서 뿌렸지만 검토해서 조금 보완했죠. 두 번째, 검토일 수용 2. 예,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최종 안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디테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과 검토와 이게 보내는 맨 마지막에 이제 초안해가지고 예상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입니다. 자, 최근에 실제로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짜는 제가 10월 20일 날 했고요. 아침 7시에 월곡도 해안가에서 지상 4층 지하 4층, 지상 15층 주상복합상가를 시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 4층에 바닥물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실무자예요. 책임자입니다. 예, 건축가를 해준 책임자입니다. 바닥물이 유입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고서를 바로 이때 보고를 해야 된다. 언제? 지금 빨리 가서 상황을 보고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 동행이 어떤 건지, 어떻게 발생됐는지, 관계되는 관계자가 누군지, 시공사가 누군지, 건축주가 누군지, 이걸 빨리 파악해서 윗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걸 빨리 보고를 해야 된다. 시간이 늦으면 붕괴될 수도 있고, 매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고입니다. 아니,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 공문서 또는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서 아까 기억하셨죠? 본인 작성한 문서,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실제로 문사항 작성법을 보셨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라든지 유형물 보고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오늘 한 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고난 기록을 구체화시키는 거고, 전달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제공해서 그런 제공하는 것들을 각 부서와 또는 시민들과 서로 연결 조정해가지고 협업을 하는 단계다.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제가 끝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득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안 나요? 누굴 마십니까?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참 멋져. 당신 참 예, 감사합니다.